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집안조사와 기초집안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집안조사 결과값, 즉 N치죠. 결과값과 토질에 따른 기초집안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조사 N치를 보면요, 땅속을 필요한 개수의 구멍을 뚫죠. 그게 N치가 나오거든요. 0에서 4 매우 느슨하다, 4에서 10 느슨하다, 다져졌다, 10에서 30 N치입니다. N 값. 조밀하다 30에서 50, 매우 조밀하다 50.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뭐 0에서 4는 매우 느슨하다 돼 있죠. 추를 30cm 파는 4번 떨어뜨리니까 30cm 파지더라. 여기는 10번 떨어뜨리니까 30cm 파지더라. 여기는 30cm 파는데 30번 떨어뜨렸다. 여기는 50번 떨어뜨렸다. 30cm 파는데 50번 이상은 파지지 않으니까 50번을 떨어뜨려 가지고 몇 cm 파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뭐 0에서 4는 이게 뭐 지내력입니다. 지내력. 구조물의 하중이 내려오면 땅 제곱미터당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톤수입니다. 그럼 여기 2.5톤 이하라고 되어 있죠. 0에서 4는 2.5톤 이하다. 땅 제곱미터당 2.5톤밖에 견디지 못한다. 1제곱미터예요. 여기는 2.5에서 9.8톤 정도 견딘다. 여기는 20톤을 견딘다. 1제곱미터당입니다. 단위가 그렇죠. 허용 지내력입니다, 이게. 여기는 50번 정도 나오면 45톤을 견딘다. 여기는 40톤 이상이죠. 이 수치가 애매하죠. 모호하죠. 지금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층 정도 짓는 데는요, 일반적으로 설계를 10톤에 견디게끔 합니다. 땅 1제곱미터당 10톤. 한 층 정도는요. 세 개층 정도는요, 보통 지내력에 30톤을 요구합니다. 또 10층 이상, 20층, 30층은요, 지내력을 60톤 이상 요구하는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전후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표는 계략적인 경험치입니다. 정확한 집안 선정은 집안 조사 후에 기초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설계대로 땅을 파봐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지내력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0톤이 나왔느냐, 설계에 10톤이 나와야겠죠. 설계에 30톤이면 30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확인한 후에 기초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걸 다시 크게 정리한 것인데요. 이 사질토, 점성토는요, 말 그대로 하면 사질토는 모래 성분이 많은 알갱이가 있는 토립자가 좀 굵은 땅이다. 점성토는요, 점토인데요, 알갱이가 거의 없이 아주 미세하다, 뭐 이런 정도로 대략 해석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 단정을 못 짓습니다. 이 토질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각종 시험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사질토고 어느 부분이 점성토인지는요, 계략적인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주 세밀한 시험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략적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사질토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기초는 알갱이가 있는 모래발이 보이고
쌀톨만한 토립자가 보이고 손톱만한 만한 흙이 보이고 자갈이 보이고 이런 걸 사질토고요. 전혀 없는 아주 밀가루 같은 땅, 이걸 점성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는 이런 땅에도 사질토에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0% 점성토라고 하면은 기초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점성토는 예를 들어서 황토는 100% 점성토로 봐야겠죠. 그런 땅은 기초로서 좋지 않습니다. 황토는요. 그런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특정한 위치에만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질토에 건물을 안 친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에서 N값이 4는 아주 느슨하고 10까지는 느슨하고 30까지는 중간이고 50까지는 치밀하고 50 이상은 아주 치밀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토질 조사에서 인정하는 값입니다. 이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각종 공학에서 지질, 토질, 구조공학에서 인정하는 값입니다.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땅이 어느 정도 단단하냐? 어느 정도 연약하냐? 아주 막연한 수치죠. 이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N값을 고려한 기초지반 선정이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을 많이 끼고 있죠. 야산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파보면요. 표면토가 있죠. 논흙이든지 밭흙이든지 있겠죠. 그 밑에 보면 일반적인 풍화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풍화가 덜 된 땅, 좀 더 내려가면 덜 된 땅, 그 밑에 풍화암이 있죠. 풍화가 조금 되면 이런 정도, 조금 더 많이 되면 이런 정도, 자갈이 보이죠. 좀 더 풍화가 많이 되면 일반 흙이 됩니다. 풍화암 밑에는 연암이 있고 경암이 있다. 우리나라 땅은 대충 산지가 많기 때문에 야산을 끼고 있는 토지는 대체로 이렇게 양호합니다. 땅을 파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땅도 있어요. 표토가 있고 풍화토가 나왔는데 그 밑에 풍화가 조금 덜 된 알갱이가 굵은 흙이 나와야 되는데 진흙이나 개뿔이나 실트는요 토립자 알갱이가 굉장히 밀가루 같은 땅을 실트라고 합니다. 실터. 밀가루 같이 아주 미세한 토립자로 구성된 걸 실트라고 그래요. 이런 땅은 약해요. 연약한 땅이에요. 풍화토가 나오면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풍화가 조금 덜 된 땅이 좋은 땅이 나오고 그 밑에 풍화암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땅도 있다. 이걸 잘 유심히 봐야 된다. 토질 집안조사 보고서를요. 예를 들어서 땅을 퍼보니까 한 2층이나 3층이나 5층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이 위치에다가 기초를 파면 땅이 좋았어요. 여기 기초를 설치했어요. 이 기둥이나 옹벽이 되겠죠. 근데 이걸 집을 지었어 이렇게요. 1년 수년 지나가 집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바닥에 깨어질 수도 있어요. 알아보니까 밑에 연약한 층이 있는 거예요. 이까지를 파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2, 3층 규모 정도는 또는 5층 정도는 밑을 파보라 그랬죠. 전전편에서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또 내려가 좋은 땅이 나와요. 이런 땅도 있을 수 있다. 또 바닷가, 강가, 논밭은 또 별개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을 잘 쳐다봐야 된다. 집안조사 보고서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표토, 풍화토, 쭉쭉 내려 풍화암이 나오고 연암이 나오고 경암이 나오면 깊어질수록 말이죠. 강도 N값이 이렇게 많아져요. 강해지죠. 땅의 강도가.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강해집니다. 꼭 비례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강해집니다. 자료를 보면요. 실제 집안조사 자료와 경험치를 합쳐보면요. 여기는 보면요. 이렇게 강해지는데
이렇게 조금씩 강해지죠. 지방 강도가. 근데 여기 와서는 약해져 버린단 말이죠. 연약층이 나오니까 지방 강도 약해져 버렸죠. 여기서는. 또 다시 강해지고요. 자, 이런 걸 잘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요, 항상 집안 조사를 볼 때 깊어질수록 강도가, 땅의 강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간에 약해지는 부분도 나온다. 이런 걸 의심을 하고 땅 속을 쳐다봐야 된다. 집안 선정을 해야 된다. 기초 집안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요, 기초가 앉을 자리는요, 이런 흙, 이런 흙, 이런 뻘, 논흙,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 뭐 조개 껍질, 뭐 모래 굵은 거, 뭐 이런 순 흙이죠. 뭐 모래도 아니고 조개 껍질도 아니고 이런 흙들이 있어요. 강가에 뭐 있다든지 바닷가나 이런 데 이런 흙이 있죠. 논흙. 그 다음에 이 흙은 원래가 풍화돼서 생긴 흙은 좋은 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세하죠. 가루가 막 많죠. 알갱이보다도 밀가루 같은 이런 땅도 기초로서는 좋지 않다. 물을 먹으면은요, 먹으면 힘이 없어진다, 약해진다. 이런 땅은 다짐해도 지하수가 또는 뭐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물을 먹어버리면 집안이 허물허물해지죠. 강도를 상실하죠. 지난번에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진의 액상화라는 말을 했죠. 이런 땅 위에도 좀 다져가지고 뭐 눈으로 보면 다지면은 눈으로 보면 단단해 보여요. 장비로 다지면요, 다짐 기계로. 뭐 이런 건 아무리 다져도 단단해지지 않겠지만 말르면 이것도 단단해집니다. 뭘 위에 다짐 장비로 다지면은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 버리면요, 전부 다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기초 밑이. 그걸 액상하라 그랬죠. 지진이 발생되면요, 땅 속에 기초 밑이라 봐야겠죠. 지하수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막 들어온다고요. 수위가 높은 데는요. 뭐 물이 많은 논밭이라든지 강가라든지 물이 막 들어오면은 이 땅이 허물허물해야 되는 거죠. 물렁물렁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럼 물렁물렁하면 뭐 걱정한 대로 물렁물렁한 땅 위에 건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뭐 요동을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크랙이 없는데도, 충격이 없는데도 땅 밑이 허물허물해져 버리니까 건물이 그냥 배처럼 되는 거죠. 이런 걸 액상화라 그랬죠. 이런 땅에서 액상화가 발생된다. 그래서 지진이 아니어도 이런 땅에는 기초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걷어낸다. 또 지중 이런 게 있으면 이 땅보다는 밑에 단단한 땅에다가 기초를 안 쳐야 된다. 더 파가지고요. 파질 못하면 말뚝을 박죠. 뭐 그런 상황 다음 편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n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n치가 10, 20, 30, 40, 50, 50까지 나오죠. 50은 30cm 파는데 50번을 떨어뜨릴 땅이 추를. 굉장히 강한 땅이죠. 근데 그 이상은 안 파져요. 그래서 50번을 떨어뜨려가도 몇 cm 팠냐? 10cm 팠다는 얘기를 했죠. 요 위에까지는 30cm 파는데 타격 해수입니다. 30cm를 땅을 파는데 10번 떨어뜨렸다, 20번 떨어뜨렸다, 추를요, 30번 떨어뜨렸다, 40번 떨어뜨렸다, 50번 떨어뜨렸다. 많이 떨어뜨리면 여러 번 떨어뜨려서 파손이 강하겠죠. 근데 더 이상은 3cm를 팔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해서 그때는 50번을 떨어뜨려가지고 몇 cm 파졌냐? 10cm 파졌다는 거예요. 이 표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한계층 정도는요, 일반 단층이죠. 주거 건물, 상가 건물 기준합니다. 특수한 건물은 별개고요. 대충 설계 진내력을 10톤을 요구를 합니다. 평균적이고 대략적인 겁니다. 그러면 N치 10 정도에서
N치 10 정도에서 10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N치 20이면 뭐 20톤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20톤을 견딘다. 20톤 진내력이 나온다. 하중이 20톤 내려오도 땅이 힘을 받는다. 이 N치 30이면 대충 30톤, 설계 진내력 30톤을 견딜 수 있다. N치 50이면 뭐 오개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50에 10이죠. 이게 N치가 50인데 50인데 종류가 많죠. 50번 떨어뜨리가 10cm 팔 수 있고 5cm 팔 수 있고 3cm 팔 수 있죠. 이거 더 단단하죠. 일반적으로 설계를 보면요. 단천 정도는 N치 10일 때 한 10천 정도 나오고요. N치가 한 30 정도 되면은요. 설계 진내력 30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50에 10 정도 되면 대충 이 암에 걸립니다. 연암에 걸립니다. 풍암에 걸립니다. 이 대충 60톤 정도로 설계를 해요. 60톤 정도 견딜 수 있다. 이 땅은 50에 10 정도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0층, 20층 기초 설계에 따라서 30층도 가능한 땅이에요. 이 설계 기초를 뭐 키우고 뭐 구조 설계를 여기에 맞춰 하는 것이죠. 구조 전문가가요. 대충 이런 뭐 10층, 20층, 30층 정도도 가능한 땅이다. 여기 오면 N치가 50에 10 정도 나오면요. 50편 타격해가지고 10cm 파지면 50편 타격했는데 10cm밖에 못 파졌어요. 대충 그래서 여기를 또 풍화암이라 보면 이 경계선을 풍화암에서 좀 더 풍화가 되면 이렇게 되고 많이 풍화되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 풍화되면 풍화토가 되고요. 풍화토부터 풍화관이 풍화되게 됩니다. 이 땅은 흐트러지지 않는 원땅입니다. 생땅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메운 땅은 해당이 안 돼요. 갖다 메운 땅 이런 N치도 나올 수도 없겠지만은 생땅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토청을 말합니다. 원래 전혀 사람의 인공의 힘이 가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안 지층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갖다 메운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땅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다져진 형성된 지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봅시다. 그럼 이게 10톤, 30톤, 60톤이 뭐냐? 설계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보시면은 어느 공사장이 구조 설계서 앞장입니다. 아파트는 500kg 유톤퍼 해배. 진해력이죠, 진해력. 또 600kg 유톤퍼 해배.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이것은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50톤 퍼 해배. 땅 제곱미터당 50톤을 견딘다. 이거는 땅 제곱미터당 60톤을 견딘다. 이게 진해력이에요. 설계에서 요구하는 집안 지지력입니다. 진해력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300kg 유톤 퍼 해배. 지하 주차장은 땅 제곱미터당 30톤 정도만 견디면 되고 아파트는 50톤이나 60톤을 견뎌야 된다. 이런 설계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값을 보고 나중에 땅을 이렇게 팠는데 여기다 시험을 합니다. 이대로 안 하고 여기 다시 확인을 해요. 진내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집안조사 보고서 뭐 이런 주상도라 그랬죠. 이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 어느 지점을 땅속을 판 거예요. 이 숫자는 1m씩이에요, 1m씩. 이게 하나가. 1m씩 그 집안의 N가, 단단한가, 연함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충 N값 10 정도면은 한계천 정도. N값이 30 정도 되면은 N값 여기 보면 10에 30이죠. 30cm 파는데 10이죠. 단청 정도는 뭐 되더라. 30 정도는 N값 30은
삼청전후. 여기 보면 이제 N값이 50에 11 때는 여기를 붕화암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 N값이 나올 때 이 밑으로가 암이다. 그 위에는 토다. 뭐 붕화토다. 이래 되겠죠. 경계는 아주 애매합니다. 붕화가 얼마, 토지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붕화가 얼마 돼야 붕화토냐?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대체적으로 N값이 50에 11대를 붕화암으로 봅니다. 이 밑을. 이 붕화암의 정도는 붕화토와 구분하는 경계인데 N치가 50에 10 정도 이상일 때를 암으로 보는 것입니다. 붕화암으로. 이때는 10층 이상, 20층 이상, 30층. 뭐 때에 따라 40층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초가 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땅에.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질 주상들을 보면 요까지 메리토죠. 이 메리토는 저는 뭐 걷어내야 되는 땅이니까 여기는 이 지점 메리토가 없었던 뭐예요. 바로 붕적토통이라고, 붕적토층. 이 붕화토층이, 붕화토가 좀 더 약해진 거라 보면 돼요. 붕적토라는 층이에요. 이게 1m, 2m, 3, 4, 5, 6, 7, 8, 한 10m 되나 보니 8.5m네. 제로에서 8.5m 내려왔어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 붕화토층이 있어요. 이렇게 붕화토층이네요. 이걸 붕화토층이라고 보고. 그 밑에서 여기서 요만큼 보니까 붕화암층이라고 그려놨어요. 이것은 집안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뭘 표시하느냐면요. 일대는 이런 N값이 나온다. 이 일대 범위예요, 범위. 이 일대가 N값이 나온다. 이 일대는요, 붕화토층 일대는 이런 범위의 N값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이 일대는 그것이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고 5m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집안조사 전문가가 필요한 개소마다 구멍을 파서 시험을 합니다. 붕화암층 이 일대는 이렇게 붕화암층이 구성되어 있다. 수평이 아니죠. 얘는 붕화암층이 높고 얘는 낮죠. 다시 붕화토층을 볼까요? 여기서까지 붕화토층인데 붕화토층이 이렇게 경사져 올라갔더라. 그 붕화암층이 높겠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 시반으로 부적절한 토질입니다. 이런 거는 못 씁니다. 이런 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또는 그 밑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걷어내고 치환을 하든지 뭐 치환하고 이런 방법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기초인데 설계 여기까지 파라고 기초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지점 보니까 마이너스 17.8이네요. 여기 제로면 17.8m에 여기 기초를 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팠어요. 그 뭐 이 N치마 보고 여기 기초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지점에 이것이 설계 진내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자, 여기 기초 설치할 자리입니다. 여기 유압장치를 갖다 놓고, 여기 계기를 갖다 놓고, 이 포크레인이죠. 백호죠. 이걸 올립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돼요. 무슨 HBM이나 무거운 걸 올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에 백호, 포크레인을 씁니다. 유압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고, 시험 장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 시험 기관에서 의뢰하면 이렇게 와서 해요. 거기 보면은, 공존주택은 어느 1동은 50톤이 필요하고 제곱미터, 2동은 60톤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도면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50톤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여기 50톤 들어갈 기초 자리예요. 50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진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장치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그 계기판이 있어요. 분수하는 게. 이런 유압 장치로 이 계기를 보고 지금 이 시험 기사가 시험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단단한가? 몇 톤에 견딜 수 있는가? 이 50톤이 견딜 수 있는가? 지하 주차장 30톤 나누면 되네요. 30톤이 견딜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장치가 이런 거예요. 별 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시험 기사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시험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이 유자격증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두껍죠. 이 결론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보면 각종 데이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10페이지, 20페이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진입력 시험, 이걸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평판 제하. 평판을 깔아놓고 하중을 올려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한가, 위에 하중을 견디내는가, 이런 걸 시험하는 걸 PBT 시험이라고 합니다. PBT. 여기 있죠. 프레이트 베어링 테스트. 약자 PBT. 프레이트 베어링 테스트죠. 이 중에 예를 실내입니다. 어느 공사를 보니까 설계화 중이 1지점에서는 이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로 보면 되겠죠. 1지점에서는 설계화 중 60톤이 나와야 된다. 600kg 유톤 퍼 제곱미터는 60톤 퍼 제곱미터입니다. 60톤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지점, 어느 기초겠죠. 어느 지점은 30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적용 하중, 뭐 하중을 3배로 올려요. 60톤이 필요하면 180톤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그걸 3분의 1을 적용해요. 안전율을 그럽니다. 왜 안전율을 3배나 주냐면요. 일반적인 고급 생산품과 달라가 토지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액면대로 그대로 안 하고 충분한 안전율을 주는 겁니다. 이 안전율을 그래요. 실제는 여기 180도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3으로 나눈다. 나누니까 60톤이 충분하다. 왜? 이 정밀한, 정말로 컴퓨터 같은 답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 계산을 해보니까 180톤 나왔어요. 그걸 3으로 나누니까 61톤 나왔죠? 아, 그래, 설계 하중 60톤 나왔다. 합격이죠. 여기는 30톤이 필요한데, 1100톤이, 110톤이 나왔어요. 10으로 나눈다 했죠.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36톤 나왔어요. 안전율을 적용했다, 이죠. 이걸 적용 안 하면은, 110톤도 견딘다. 여기는 180톤 견딘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복잡한 것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80톤 나왔지만 3으로 나눠보니까 61톤이 안전한 값이다. 안전값이다. 아, 그러니까 설계는 60톤 돼 있거든요. 아, 통과. 여기 설계는 30톤인데 36톤 나왔죠. 합격.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해가지고. 아, 그래서 어느 지점을, 여기를 보니까 이게 기초 들어가는데 N치가 50에 10 정도인데, 계산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재하 시험을 해보니까 60편이 나왔다. 60편이 만약 안 나오면요. 더 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m든 2m든 더 파 내려가 봅니다. 또 안 나오면 더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이 지점에서 파보니까 60톤이 필요한데 55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30cm고 50cm 더 파는 거예요. 기초가 더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하다. 충분히 60톤이 나왔다. 설계가 60톤이 필요하다. 또는 50톤이 필요하다. 또는 30톤이 필요하다. 어느 지점에서, 어느 건물에서, 어느 기초에서. 해보니까 60톤, 설계가 중 60톤인데 시험을 하면 63톤이 나왔다. 진해력은 이제 땅 힘입니다.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제곱미터당 30톤이 60톤이 내려오면 땅이 받을 수 있는 힘, 60톤 이상 받더라. 땅이 파괴되면 안 되겠죠. 뭐 가라앉거나 이런 거 파괴된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여기 보면 설계서에는요. 현장 시공 시 집안 조건의 설계와 상이할 경우는 설계 변경한다. 이 시험을 해봐가지고 50톤이 안 나오고 60톤이 안 나오면 땅을 더 파고 또 그것을 그 구조 설계, 콘크리트나 철근 설계를 다시 합니다. 설계 변경해야 한다 이런 단서가 다
그래서 시험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땅 파보는 어느 지점에 기초를 설치하나 그랬는데 거기가 N 값이 50에 10이더라. 그까지 파라고 돼 있어요. 설계도면에. 파봐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재하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50톤 나오더라. 그럼 합격이에요. 그대로 기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0톤이 안 나요, 그 땅이. 설계도를 팠는데. 그럼 1m 50cm 더 파봐야 돼요. 그럼 다시 시험을 해봐야 돼요. 50톤이 나오고 60톤이 나오면 그 자리에 기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고정된 게 아니다. 진내력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더 팔 수도 있다. 더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단단하니까요. 아니, 그것이 단단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설계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1, 2, 3편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복잡이 없습니다. 설계대로 땅 깊이로 GL이 0이죠. 어느 기준점에서 5m 밑에 기초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N값 얼마다 이런 표시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파라고 되어 있다고요. 파봅니다. 파보면 이 경험자는 보면 이게 기초가 가능하겠다 설계대로 좀 부족하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경험자는요. 그래서 그 경험 가지고 안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뭐 10층, 20층, 30층 짓는 거는 돈을 떼더라 5층 이상은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 30톤이 나오는지 또는 60톤이 나오는지 설계에 표시된 대로 평판 제할 시험을 해본다. 나오면 그대로 기초를 도면들 기초 공사를 한다. 안 나오면 더 파 내려가고 또 시험을 해본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이 미만해 간다 하면은 다시 설계사무소에 판단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뢰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은요, 1, 2, 3층, 4층, 5층 정도, 우리 일반적인 조그마한 상가, 빌라, 이런 거는 3층, 빌라는 피로테까지 한 4층 내지 5층이죠. 이런 건물 기초를 할 때마다 그러면 시험을 다 해야 되느냐? 집안 조사를 하고 진내력 시험을 다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만회하죠.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 책임자, 현장 소장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해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면 설계사무소와 전문적으로 집안 조사하는데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편까지는 전문적으로 5층, 10층, 20층, 30층 이런 데 대한 기초지반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 2층 때에 따라서는 5층 정도의 빌라 저층 건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시험을 안 해도 10중 8구는 땅을 파보면 이 정도면 기초가 가능하다 또는 기초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